이 팀은 사실 손흥민이나 반더벤 둘 중 하나가 부상당하는 순간 그러니까 터지는 그쵸. 시즌이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2명 중 1명이 사실상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축구가 절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구 좋아 죽네. 좋아 죽진 않아요. 저는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네. 이기고 있네. 아니 왜 응원을 안 해? 뭐 어깨 굴냐? 장난해. 남의 채널 와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나 이거 경기 보면서 문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동이 보면서 문동이 또 이제 4위 안 들어간다는 거 맞춘다고 또 좋아하겠다 이거. 첼시랑 토트넘 경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토트넘 대 첼시. 우선 1 어떡하냐 난리 났죠 뭐. 퇴장 퇴장도 너무 많이 나왔고 부상도 두 개. 너무 많이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히샬리송도 수술을 받는다고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까 토트넘이 지금 하루 만에 주전에 나오는 선수가 4명 정도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뭐 메디스, 반더벤, 로메로, 우도기. 뭐 그쵸. 뭐 메디스는 돌아올 거라는 게 유력하다고 하니까 히샬리송도 원래 주전이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포백에서 3명 그 다음에 히샬리송이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토트넘이 위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되냐. 대운이 들어왔다가 네. 나갈 때가 돼서 나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토트넘이 하냐가 진짜 이 팀이 4위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부상은 어느 팀에도 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한 번에 오느냐 시즌을 치르면서 중요한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한 명씩 나가냐의 차이일 텐데 토트넘 어떻게 보면 그냥 부상은 냉정하게 한 명이 제대로 온 거고요. 히샬리송은 뭐 존슨이랑 어차피 경쟁 체제였다고 치면은 그냥 반더벤 하나 나간 거거든요 이제야. 반도면 한 명이 나간 거 아니죠? 로메로도 이제 3경기 못 나올 테니까. 근데 그건 뭐 퇴장이야 뭐 다른 팀들도 뭐 시즌을 뛰면서 당할 수 있는 거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맨시티 보면 로드리도 퇴장을 통해서 못 나왔었고 그 못 나온 거를 어떻게 보면 맨시티도 고생을 했고 2경기를 연속으로 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왔어야 될 것들이 잘 안 오고 왔던 거죠. 부상이 됐든 뭐 퇴장이 근데 됐든 이게 부상하고 퇴장이 오더라도 보통은 이제 한 명이죠 보통은. 많아봤자 뭐 부상 한 명에 퇴장 진짜 한 명.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온 상황이 너무 최악으로 와가지고 너무 악재가 너무 겹치니까 토트넘의 경기력이 얼마나 변화가 될지를 예측이 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야 진짜 울버햄튼전 근데 울버햄튼은 이길 수 있어요? 울버햄튼 하는 거 보니까 울버햄튼은 못 이길 수가 없어. 난 울버햄튼 경기를 풀로 다 보거든요 요즘. 네. 같이 보시죠. 네 봤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날 뉴캐슬 경기도 보면은 뭐 뉴캐슬이 못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뉴캐슬이 그날도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고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실바의 PK도 그 약간 황희찬 거랑 난 비슷했다고 봤거든요. 황희찬이 그 PK 줬을 때 뭔가 발을 넣다가 뺐는데 그래가지고 안토니 테일러가 입으로 강등을 댔는데 기적같이 일주일 만에 올라와가지고 맨시티 대 첼시 경기를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쵸 그 말이 있어요. 미친놈들인 것 같아. 그건 왜 내려? 그건 그거는 그거 뭐 근데 상관없네. 실바도 그걸 약간 이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은 1대1로 비긴 거예요 뉴캐슬이랑. 근데 뉴캐슬의 경기력이 뭐 아스날이랑 뛰는 것도 보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그러니까 루벤튼이 뉴캐슬이랑 뛰었고 뉴캐슬이 아스날이랑 뛰었잖아요. 근데 그걸 뉴캐슬의 경기력을 거예요? 보면 그 상대로 루벤튼이 한 플레이를 보면 저는 물론 페드로 네트가 없는 게 많이 크지만 지금 반대로 반더벤이 빠진 이 상태에서 과연 그 쿠냐의 드리블을 에릭 다이어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쿠냐 드리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번에 셰필드랑 경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암울할 정도던데. 저는 뭐 칼라이지치도 그렇고 그 친구는 좀 암울하고요. 네, 칼라이지치하고 뭐 쿠냐인데 뭐 이제 토트넘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반더벤이 빠졌을 때 그 뒷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그 뒷공간 같은 것이 걱정이 될 때는 뒷공간에 타격을 하는 친구들이 무서워야 되는데 이 울버햄튼이 갖고 있는 공격진으로는 뒷공간을 그렇게 때릴 것 같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예. 저는 반대로 이제 뒷공간은 뒷공간인데 흔들고 들어가는 애를 과연 그 센터백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에릭 다이어가 한쪽에 나오고 그쵸. 반대쪽에 벤 데이비스가 원래 나와야 정상인데 프리시즌에도 벤 데이비스가 중앙 센터백을 보는 걸 봤으니 근데 벤 데이비스도 지금 부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이 경기에 돌아올 수 있을지 없지는 뭐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분명히 포백 라인이 페드로 포로 나올 거고 에릭 다이어랑 호이베르가 센터백으로 나오고 왼쪽에 전 로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이베르가 나온다? 왜냐면 이번 첼시 경기에서도 로얄을 그쵸, 왼쪽백으로 결국에는 보내고 호이베르가 호이베르를 했죠. 센터백에 놨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포로 빼고 이 나머지 3명은 다 느려요. 근데 그쪽을 황희찬이랑 세메도
호이베르가 우측을 흔든다 했을 때 나는 이거 좀 위기가 온다라고 보고 칼라스이치인가 걔가 잘하진 않지만 그 친구가 키가 크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에릭 다이어랑 호이베르 상대로 헤딩 싸움을 한다. 난 이거 쉽지는 않을 거라 봐요. 저는 뭐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울버햄튼전은 그렇게 막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이 스코어로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토트넘이 문제가 뭐냐면 센터백이 말한 것처럼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에릭 다이어가 이제 뭐 센터백으로 우선 당연히 나오게 될 거고 한 자리가 이제 누가 될 거냐. 뭐 뉴스에서 필립스를 올릴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호이비를 기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도기가라도 나올 수 있었으면은 에메르송을 좀 중앙에다 넣고 뭐 어떻게든 하든 뭔들 했을 텐데 지금 이 센터백 듀오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이건 뭐 훈련에서 많이 돌려보겠죠. 그래서 포스테코글라 선택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필립스가 벤치에 앉겠죠. 왜냐면 벤치는 무조건이죠. 필립스가 뛸 거였으면 애초에 첼시 경기에도 벤치에 앉았어야 됐고 필립스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에릭 다이어랑 필립스가 들어오고 호이베르가 뭐 미드필더로 대체로 들어오든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로얄을 처음에 센터백에 넣었다가 뭐 호이베르를 다시 센터백 돌리는 거 보면 필립스는 아직까지 뭔가 기용을 할 단계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벤치에 앉혀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근데 벤 데이비스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는 거라면 벤 데이비스를 스타팅 시키겠죠. 벤 데이비스가 선발로? 센터백. 나는 아니라고 봐요. 벤 데이비스 근데 몰라요. 어쩌면 세스뇽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막 돌아와서 근데 얼마나 잘하겠어. 그리고 이제 막 돌아왔는데 이제 막 돌아온 선수를 절대로 풀타임을 포스테콜로가 처음부터 주는 유형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이베르가 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진짜 아쉬운 게 존슨은 또 이번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많이 못 뛰고 들어간 것도 아쉽고. 근데 존슨도 제대로 못 본 상황이고 거기다 근데 이제 또 토트넘이 공격진도 얇아졌어요. 히샬리송이 없어지면서 존슨하고 손흥민하고 클루셉 뭐 선발 3명은 이제 거의 고정인데 여기 이제 백업이 힐하고 벨리지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도 좀 안 풀릴 때 가져갈 수 있는 변화도 뭐 거의 살성 없죠. 힐을 넣기도 애매하고 손흥민의 백업 벨리지를 넣을 일은 손흥민 휴식 차원 말고는 없다고 봐요. 뭐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걱정이 많이 되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되는 토트넘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또 그것도 좀 궁금했던 게 로셀소는 어쨌든 간에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계속해서 그 벤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 이 첼시 경기 전 경기가 크리스탈 팔레스였는데 그 맞아요. 경기에도 벤탄쿠르가 복귀전을 했는데 그때도 로셀소가 분명히 벤치에 있었는데 로셀소를 안 넣고 벤탄쿠르를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로셀소가 벤치에 있는데 로셀소를 결과론적으로 투입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스킵한테도 지금 밀렸고 어떻게 보면 벤탄쿠르한테도 이제 로셀소는 밀렸다라는 게 되는데 그쵸. 이 시점에서 로셀소를 이제 내보내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건 내가 로셀소면 난 삐졌을 거거든. 왜냐면 자기를 아예 기용을 안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 로셀소가 공격진에서 우측인 셉셉이가 만약에 다친다고 하면 로셀소를 그 자리에 두면 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로셀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별로 약간 토트넘에 내가 더 이상 남을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 보면 이거 토트넘은 제가 우려했던 이 스쿼드 뎁스의 문제점이 그냥 바로 드러났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다치면은 전 세계 어느 팀이든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나오지만 나온다고 한들 뭐 다친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더벤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히샬리송이랑. 근데 히샬리송은 약간 그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견디면서 뛸 수는 있는데 그 친구 뛰는 거 보면 뭔가 자세가 엉성하잖아요. 그게 진짜 골반 문제가 있었나 봐. 뭐 자기 말로는 정확히 골반은 아니고 펠비스. 펠비스가 시골 쪽이 좀 뭐 이제 통증이 있다 해서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데 눈치 없게 지금 받으면 어떡해? 근데 난 그거 같아. 왜 지금 받냐면 이건 약간 포스테코글루가 약간 상담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흥민이가 아시안컵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니 그때 너가 없으면 그때 네가 예를 들어 견디다 채굴실 들어가는 순간 토트넘 진짜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겨울 이적 시장 제대로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약간 터질 대로 터진 거 야 너도 지금 받아서 그때까지 네가 완벽한 컨디션을 만들어라. 뭔가 이런 어느 정도의 설득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다가오는 울버햄튼전은 정말 또 금방이에요. 3일 뒤죠. 뭐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한 72시간 뒤에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 경기를 좀 잡으면서 분위기를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토트넘이 퇴장을 당했어도 진짜 그 라인 올린 거 말 안 되지 않아요? 그거 진짜 말 안 되는데 그거를 함으로 통해서 락커룸 내부에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대요. 애들도 열정이 있어 보였고 도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 그렇죠. 그리고 다이어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불안한 장면들이 많이 보였으나 의욕은 진짜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이어를 비판하기도 어려운 게 어쨌든
포스텍이 하프라인에 라인 맞추라고 했고 그 라인 맞춘 순간 스털링이 뛰거나 이러면 다이어가 못 따라잡는 거는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는 거라서 그거는 뭐 다이어의 탓을 하기는 어렵죠. 그쵸? 네. 아니 근데 뭐 그 진짜 다이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반대로 첼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라인을 올리는데 그걸 그렇게 급하게 하냐?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2대1 된 장면 그 장면에서 그것만 계속했으면 됐거든요. 그냥 측면에 넓게 벌려서 리스 제임스와 쿠쿠렐라 그냥 터치라인 봐도 거기서 대각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맞아. 그걸 자꾸 중앙에서 막 저기 갤러거 카이세도 막 엔조 막 다 막 넣으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 경기가 뭐 4대1이었지만 뭐 정말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장면들도 있었고 다이어도 진짜 다이어 슈팅 그것도 왜 이렇게 잘 때려. 반패리신 줄 알았어. 아니 옵사이드 걸린 거 알아가지고 혼자 그게 알았어 본인도. 나는 그거 그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뭐. 다이어가 이거 표정을 지었잖아요. 네. 이제 주말 예능 토트넘을 우리가 네. 보면서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이제 다이어를 보면서 짓는 표정을 네. 다이어가 미리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토트넘이 저는 진짜 약간 진짜 이건 큰 위기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선탄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간에 토트넘이 그 9명으로도 그렇게 높바꿔 축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포스텍이 5명이 되돌아다니 축구를 하겠다라는 그쵸. 인터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느린 센터백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포스텍이 자기 축구 스타일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건 이제 그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됐다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치고 제차 압박을 치고 하는 이 축구가 과연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멤버가 3-4명이 그러니까 바뀜에도 불구하고 로메로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근데 난 로메로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네. 멘탈이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뭐 나가긴 나갔겠죠. 이 경기는 로메로가 좀 실수한 게 컸죠. 네, 로메로가 실수한 게 컸는데 그거 전에 뭐 이제 어쨌든 뭐 돌아올 거고 맨시티전까지 아마 제외가 되고 돌아올 건데 3경기잖아요. 아스톤 빌라하고 맨시티전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무조건 울버햄튼 잡고 로메로 돌아온다면은 어차피 토트넘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전방 압박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 뒤에 받쳐주는 수비수가 너무나도 중요한 건 당연한 거지만 근데 그래도 이 토트넘이 갖고 있는 그 전방에서의 활동량들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경기력이 전 그렇게까지는 최악으로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난 넘어갈 거야. 좀 뭐 넘어 난 어쩔 수 없게 우리가 이 경기들을 보면 네. 항상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외치는 감탄사가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손흥민의 미친 득점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더벤이 한 2-3번 미친 듯이 달리기로 따라가서 걷어내는 장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비카리오의 경기당 한 번씩은 나오는 슈퍼 세이빙 능력,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히샬리숑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셉셉이가 완벽한 기회를 놓치면서 우리가 이제 환호를 지르는데 사실상 이 4개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토트넘이 이렇게까지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찬스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전 결국엔 다 반더벤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팀은 사실 손흥민이나 반더벤 둘 중 하나가 부상당하는 순간 그러니까 터지는 그쵸. 시즌이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2명 중 1명이 사실상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축구가 절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지금만 그때만큼은 절대 안 되죠. 근데 그만큼이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아스톤 빌라 뭐 이런 친구들에서 와킨스가 뒷공간 뛰거나 막 갑자기 그 디아비가 뛰어들어갈 때 그 패스 하나 잘 들어가면 다이어랑 벤 데이비스랑 이런 로얄 같은 친구들은 호이베르는 그 따라가죠. 따라가다가 경기 끝나거든요. 못 그렇다고 따라가죠. 비카리오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도 없고 이번 경기처럼 비카리오를 그렇게 스위퍼 키퍼처럼은 쓸 수 없는 거고 7대 11이라고 치면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야 이거 사고가 났다. 사고 났죠. 그래서 판더벤이 딱 진짜 쓰러지는데 와 진짜 가슴 아프다. 와 진짜 마음이 아프다. 야 토트넘 구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나 진짜. 한 스탠스가 우랑탕탕탕탕 넘어지면서 그냥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좆됐다. 나도 딱 그랬어. 그냥 여러분 좆됐습니다. 네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 근데 로메로가 또 앞에 퇴장당하고 나은 일이니까. 그래서 그 로메로가 그거 골키퍼 압박까지 왜 갔냐고. 거기서 모든 나비 효과가 다 굴러간 거야. 괜히. 그 미친놈이야. 그거 왜 갔지? 아니 거기서 헤딩을 땄어. 잘 땄어. 근데 그 헤딩이 자기 바로 앞에 떨어져가지고 그 모멘텀에 이끌려서 갔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거야. 지가 헤딩을 땄는데 꽤 멀리 갔어. 근데 그거를 1차 압박까지는 좋아.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티아고 실바한테 갔잖아.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거기서 갑자기 얘가 힘들어. 아르헨티나 대 브라질이다라고 생각에 압박을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티아고가 공을 백패스를 놨는데 거리가 먼데 가서 티아고 미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국 돌아오다가 또 쫑싸움 난 거죠. 티아고 와서 갖다 박으면서 또 콜린도 걷어차고 이러면서 그냥 애가 멘탈이 완전히 맞아. 나갔잖아. 예. 그 몸싸움을 티아고한테 두 번째 거 밀리면서 내가 봤을 때 그 자존심이 건드려졌나봐. 이뭐 한일전인 것처럼 뭔가 걔네도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니까 자기가 이 중요한 거기까지 갔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 브라질 수비수한테 이 몸싸움에서 자기가 날라갔잖아요. 처참하게. 그거에 대한 그 치욕스러움? 이것 때문에 뭔가 얘가 더 막 이렇게 죽이려고 든 게 아닐까. 그럼 또 자기 월드컵 우승 메이트인 엔조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아니 뭐 그 경기는 경기니까 거기서 모든 슬로우
스노우볼링이 굴러갔는데 그게 너무 크게 됐고 이번 다가오는 울버햄튼전을 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예, 그거만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울버햄튼한테 비기거나 져요.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모멘텀이 그러니까 이겨야 돼. 그렇죠. 이게 축구를 똑같이 재미없게 하더라도 원래 하던 축구를 하더라도 경기력이 안 나오더라도 이 울버햄튼전을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를 못 이기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선수단 사이에서 어떤 느낌이 그럼요. 나냐면 아 더베니 없으니까 안 그러니까. 된다. 야 이 축구가 저 더베니가 있고 이러면 되는데 아 이 반더베니가 뒤에 없으니까 야 이 뒷공간 커버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이 전방 압박 축구가 안 된다라는 뭔가 선수들끼리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생기는 순간 그 라커룸에게 번질 수 있고 그 이제 번지다 보면 이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축구에 대한 회의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 이제 아스톤 빌라 만날 때도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전방 압박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순간부터 사실 이 한두 명이 늦게 나오면서 이게 다 풀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반더벤 부상당했을 때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까지 토트넘이었습니다. 아 근데 토트넘은 그 반더벤이 얼마나 부상을 복귀할지 그것도 좀 중요해요. 난 최소 2달? 예, 뭐 그리고 지금 판더벤이 보니까 분데스리가에서도 이제 햄스트링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76일이었나? 두달 정도. 뭐 거의 2달 반이죠. 2달 반 동안 아웃됐던 이력이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번에 좀 파열됐을 때 그 리액션이 햄스트링 보통 올라오면 애들이 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는 정도가 보통이잖아요. 올라왔을 때. 근데 판더벤은 진짜 깽깽이로 막, 예, 막 으아! 토트넘 팬들도 다 으아! 하는 순간이 나아졌는데 근데 진짜 그걸 보는 순간 리액션 같은 게 좀 심하게 다친 것 같다. 지금 토트넘이 다음 일정들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다음 3연전이 그러니까 울버햄튼 다음으로 아스톤빌라, 맨시티, 뉴캐슬이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이게 특히 아스톤빌라랑 뉴캐슬은 4위 싸움을 해야 되는 클럽인데 얘 상대로 지금 로메로 판도벤 없이 간다는 게 조금은 침울은 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지 뭐 할 수밖에 없다. 도구 좋아 죽네. 좋아 죽진 않아요. 저는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대신. 이기고 있네. 아니 왜 응원을 안 해? 뭐 어깨 굴냐? 장난해. 남의 채널 와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나 이거 경기 보면서 문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동이 보면서 문동이 또 이제 4위 안 들어간다는 거 맞춘다고 또 좋아하겠다 이거. 근데 이거는 왜냐면 우리 지난주에 네. 정확히 기억나십니까? 뭐요? 지난주에 우리가 문담 토크를 할 때 이제 선타님은 이제 4위 하위는 확정됐다. 간다. 그럼. 근데 제가 그때 약간 아직까지 모르겠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날 욕 많이 먹었거든. 뭘 아직까지도 아니냐 이 지루한 놈아. 나한테 욕을 많이 했어. 근데 이번 경기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망가졌잖아요. 그쵸. 이 경기가 망가진 이후에 이제 여론을 보면 이거 다 씨발 포스텍 잘못이다. 왜? 9명이 뛰고 10명이 뛰는데 라인 쳐올리니까 반더벤이 부상당하는 거 아니냐. 에이 그건 아니지. 이제 여론이 그래요. 뭘 포스텍거글로 잘못이야. 여기까지 온 게 포스텍 덕인데. 근데 여론이 근데 그래요. 어쨌든 그것도 그건데 솔직히 이렇게 동시에 한 번에 다 나가리가 될 줄 어떻게 예측을 해? 그건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나가더라도 지금까지 토트넘은 중요 선수가 부상당한 적이 없잖아요. 10경기 그쵸. 동안.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있었어요. 아스날은 부카요 사카가 부상을 당했었고 외대고로도 지금 나갔고 이게 한 번에 오진 않지만 이제 격으로 오잖아요. 그쵸. 뭐 로드리 잠깐 없어졌었고 스톤스도 부상 당했고 막 이렇게 당하는데 솔직히 토트넘은 페리시치 부상, 뭐 솔로몬 부상이 있었지만 얘네들은 애초에 베스트 11이 아닌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토트넘은 되게 무난히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전 애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 백업 멤버가 좋지 않는 이상 가등 싸움이 힘들거든요.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주전에서 한 명 다쳤다, 로메로만 나가게 됐다, 그러면 저는 이 축구가 그렇게 막 무너질 거라고 안 봐요. 저는 반더벤이 아니라 로메로가 나갔으면 에릭 다이어를 진짜 매일매일 개인 레슨 해주면서 어떻게든 끌고 아니 가면 그럼 다이어가 생각보다 잘하던데 이번 경기에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느리더라. 근데 못할 수가 없던 경기인데 실제로 다이어가 많은 태클을 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하프라인에서 여기 딱 이렇게 안 했어. 다이어가 울버햄튼전이 토트넘이 어느 라인에서부터 공을 만질 수가 있는지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라인을 많이 높인 상태에서 때리기 시작하면은 토트넘이 그래도 미들라인이나 뭐 톱 쪽에는 아직 출혈이 없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다이어가 그래 뒤에서 공을 뿌려주니까 그런 부분은 기대하는데 근데 이제 한번 그걸 뺏기는 순간 근데 솔직히 쿠냐 뛰어 들어가고 칼라이스 뛰어 들어간다 해도 근데 코리안 가이가 있잖아. 근데 히찬이는 어쩔 수 없이 물려서 내려올 수밖에 없죠. 벌려가지고 공받아야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수비를 할 때도 라인 많이 뒤쳐져 있을 거니까 뭐 황희찬도 사람인데 여기서 뭐 진영에서 뛰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울버햄튼도 오히려 승부수로 황희찬을 좀 더 톱으로 기용한다면은 더 좋은 장면이 나오겠지. 울버햄튼 감독 입장에서는 토트넘을
판도메랑 로메로 다쳤다며 사실이야? 오케이 다이어 나와? 오케이 황희찬 선발 가! 넌 톱이야. 너는 다이어 뒷공간만 가는 거야. 다이어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면 돼! 라고 한다면은 황희찬이 더 잘할 수 있죠. 예,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뭐 아마 윙이 없어서 윙을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뭔가 그냥 칼레시친과 걔 놔두고 그냥 뚝배기 싸움 하면서 황희찬 세컨 스트라이커로 공 짚기만 해도 난 위험한 장면 많이 나올 것 같아. 아 근데 울버햄튼 진짜 못해요. 진짜 나 그냥 페드로네트 나가고 페드로네트 네트 나가고 진짜 못하던데. 그리고 그 정도는 이겨야 되지 않을까? 셰필드 상대로도 야 나 울버햄튼 경기하는 거 보고 나 뭐했더라? 후반 경기 때 그냥 놀았어요. 경기 안 보고. 아니 재미없긴 해요. 그러니까 황희찬 경기는 풀 경기로 보기 힘들어. 좀 힘들어. 그건 항상 저는 그래서 황희찬 경기 볼 때 옆에 다른 경기 켜놓고 더블 중계해요. 그럼 이쪽 장면 보다가 오 황희찬 이쪽 장면 보다가 오 황희찬 진짜 이렇게 봐야지. 힘들더라고. 황희찬의 울버햄튼은 그냥 보긴 힘들더라고요. 히샬 부상이 사실이냐 그러는데 히샬 부상은 이제 떴습니다. 그냥 확정이 됐고요. 의사랑 상의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받기로 했대요. 본인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알았다. 8개월 정도 아팠대요. 8개월 정도 아팠다. 그래 안 아프고 그렇게 할 수 없었어. 그쵸. 그러니까 나도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히샬이 퍼포먼스가 내려간 건 맞아요. 애초에 뭐 에버튼이나 와포드에서 데려올 때 그 느낌을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선수가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까지 되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 중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이제 탈장을 뭐 알았었는데 그걸 숨기고 그냥 한 시즌을 소화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처럼 히샬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계속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봤을 때 그 월드컵 때 걔가 기가 막히게 오바이트킥 하나 넣은 거 기억나요? 내가 봤을 때 그 새끼 8개월이면 딱 그 시점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 오바이트킥 환상적으로 넣은 날 그거 하다가 이거 돌아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시점으로 걔가 경기력이 박살났어요. 그 전까지는 리그에서는 해리케인이 뛰다 보니까 뭐 당연히 많이 못 나왔지만 그래도 히샬이 막 챔스에서는 그래도 헤딩골도 막 2골 넣고 막 이랬었잖아. 마르세유 상대로. 근데 리그에서 꾸준하게 못하긴 그건 했는데 그렇지. 그건 그렇지. 뭐 근데 뭐 어쨌거나 프리시즌 때 왜 수술을 안 했냐 그러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칼을 대는 게 두렵죠. 칼을 대려면 안 하려고 하고 보통 재활로 버틸 수 있다라는 소견이 뭐 한 예를 들어 뭐 그러잖아요. 수술하면 한 의사 한 3명 정도를 만나는데 2명은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1명은 재활로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오히려 이 의사 말 듣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재활로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잘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된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히샬은 이제 재활을 선택했다가 안 된 케이스죠. 그래서 선수가 몸에 칼을 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쵸. 칼을 대는 재산인데. 순간 이게 어쨌든 간에 계속 아프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경기 자체는 솔직히 얘기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리버풀 경기랑 비슷해요. 9대 11 경기를 뭐 전술적인 부분을 뭘 얘기해. 그 첫 15분을 얘기하자면 완벽했죠. 야, 놀라웠어요. 비수마 잘하잖아요. 그러고. 근데 비수마가 이번 경기에서는 아스날 경기 때처럼 질질 끌질 않았고.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수마 좋아해요. 제가 그래도 첼시, 제 15분 중계하면서 야 비수마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비수마 비판할 일이 없다.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 이제 병 도질 거예요 조만간 또. 이게 로메로도 똑같아. 이번 시즌 로메로가 어떻게 바라보면 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생각을 했는데 10경기 만에 본인이 그 감추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럼 비수마가 한 2-3경기 이제 질질 안 끌고 또 패스 한 번 하다가 네 번째 경기 때 또 드리블하다 뺏겨가지고 골 먹는다니까. 맞아요. 이게 근데 로메로가 그 순간적으로 그 튀어나가는 게 있죠. 이게 어쩔 수 없어. 그 본능은 사람이 쉽게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여러분, 자, 3백, 이거 우리 내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포스테코글루 3백 얘기하시는 분인데, 안 합니다. 3백 안 합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축구에서 갑자기 3백으로 전환을 해? 근데 안 하기도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진 않겠지만 근데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이게 감독이라는 게 지도자가 축구를 하다 보면 지금 중앙 수비수가 한 명밖에 없는데 3백을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리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황로야리 뽀로를 약간 어차피 얘가 언더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축구를 했으니까 얘를 약간 이 오른쪽 3백 아스피콜레타 느낌으로 가져가고 아니죠. 한다면은 지금 맨시티처럼 하겠죠. 그러니까 맨시티가 지금 보통 하면은 뭐 그바르디올, 아케, 혹은 아칸지나 얘네들이 안으로 그리고 들어왔으니까. 디아즈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워커가 직선적으로 움직이거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포로는 이제 안으로 넣겠죠. 근데 그걸 로드리가 있어도 되는 건데 비수마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할 수도 있겠다. 맞네요. 너무 부정적이다. 3백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꼭 미드필드에서 숫자가 부족한 건 아니니까. 한 명이 빠지긴 하죠. 그러니까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하기도 애매한 게 애매해. 왜냐면 그러니까 미드에서 중간 싸움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골을 안 먹혀야 이기는 거잖아요 축구는. 그렇게 했을 때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3백 전환을 할 수도 있다 봐 나는.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한 99%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포백으로 나올 텐데 이 포백으로 나오면 나는 이거 난 안 된다 봐. 아니 뭐 근데 뭐 지금 센터백이 호이비에르 다이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필립스가 나오지 않을까. 다이어랑?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필립스 경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평가를 봐봤자 하는데 뭐 하이라이트 몇 개 예, 봤겠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하이라이트로는 건데. 누구나 잘해 근데 보이고. 필립스에 대한 평이 내부에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도 너무 좋았고 포스테코글루가 필립스를 보면서 그렇게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유스팀에서 이 유스팀이 이제 1군 전술 그대로 적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필립스가 심지어 벤치에도 몇 번 들어왔었으니까 그렇죠. 다이어가 들어올 수 있었을 때에도 그러니까 필립스를 한번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좀 파격적인 변화지 않을까 한번 예측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쯤 되니까 그때 우리가 항상 의심했던 것 중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산체스를 어떻게 보면 다이어보다는 산체스를 더 쓰려고 했잖아요. 이번 시즌에 어떻게 알아보면. 그렇죠. 근데 도대체 산체스를 팔았을 때 우리가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산체스가 뛸 타임을 다이어를 주지 왜 산체스를 쓰다가 파냐 이랬잖아요. 세 번째 센터백을. 또 오퍼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오퍼가 들어왔어도 그러니까 세 번째 센터백은 원래 되게 축구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로메로가 언제 부상당할지 그렇죠. 모르고 이 반도벤이 언제 부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인데 근데 산체스를 보낸 거를 이쯤 되면 포스텍도 조금 후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요거는 나중에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포스테코글루도 물론 오케이를 했겠지만 토트넘 구단 차원에서 좀 결정이 느린 게 아닐까 해요. 왠 이때 아니면 못 팔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보면은 산체스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네, 뭐 투자 대비. 그때 뭐 얼마였지? 산체스가 900만 유로인가? 그것도 5년 분할로 받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사실상 돈을 안 받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처분을 했을까? 그냥 주급을 좀 덜어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산체스가 있었다고 해도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근데 솔직히 그냥 없으니까 아쉬운 거지 있어서도 그렇게 도움 안 됐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세 경기 상황인데. 정도는 산달라인으로. 아니 근데 산다라인 나오나 필립스가 나오나 뭐가 달라? 달라. 배고파 달라. 똥 퍼먹나? 이것도 오줌 퍼먹나? 달라. 뭐가 달라? 오줌은 이렇게 쑥 들어가지만 똥은 목 맥히잖아. 너 뭐가 달라? 이놈 먹나? 그냥 죽어 그냥 굶을래 그냥. 안 먹어. 오줌은 스무스하지만 똥은 목 아 맥히잖아. 그만해. 그래서 이 산다라인을 의지하지 마요. 뽀백에서 산다라인으로 나온다는 게 그래서 의미가 벤데미스까지 없어요. 하면은 벤데미스까지 나면 산다 벤이잖아요. 얘네들 다 베네라에서 산다 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산체스는 있었어도 비슷했을 거다. 뭘? 오늘도 수준 높은 문단도 그래. 그럼요. 연령별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들 깔깔거리면서 웃습니다. 네. 역시 낮은 덕후 전문가다. 산체스가 어쨌든 있었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필립스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는 싶은데 저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유스 애들이 올라와서 잘하는 이게 분들. 잘하기가 힘들고 힘들죠. 이게 잘한다는 거는 원래 이런 선수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이기고 있는 경기 뭐 2대0, 3대0 경기에서 15분 남았을 때 그치. 한 번씩 들어와서 이제 템포도 적응하고 스털링 뛰는 거 따라도 가보면서 미끄러도 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 경기 막 이렇게 막 뛰는데 황희찬이 갑자기 뛰어. 근데 어이씨 코리안가에 빠르네 하고 순간 당해가지고 뛰려다가 미끄러져. 그 순간 이제 인터넷 난리나죠. 온 넷에서 야 저 어린 놈의 새끼는 안 된다부터 시작하면 이제 이 선수가 막 이제 그때부터 또 고생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분명히 또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이 어린애들이 바로 올라서 이렇게 되려면 만약 주전되는 게 말이 안 돼요. 저도 나는 항상 얘기해요. 힘들다 유스는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프로 선수 그리고 국가대표와 그 차이가 있다면은 차이 간격이 요만하다면 일반 선수와 유스의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만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국가대표는 진짜 한 장 차이잖아. 하나 더 잘하는 거잖아. 한두 개. 근데 유스하고 이거는 완전 기본기부터 다른 거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뭐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필립스가 뭐 물론 2부 리그였지만 프로에서 뛴 성인 무대에서 뛰었었으니까 기대를 해보는. 근데 잘하는 적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 유스 센터백에 올라가서 잘하는 거를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나는 좀 빗대어 말하자면 지난 그 베트남전 때도 김주성 선수가 마지막에 김민재랑 교체되면서 한 15분인가 뛰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김주성 선수가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 왜냐면 대표팀은 또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상대가 베트남인데 그래서 그때 김주성도 약간 절었거든 보이지 않게. 그러고 나서 이번 명단에 또 김주성이 안 뽑힌 것처럼 난 그 필립스를 그렇게 빗대어 얘기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김주성은 프로에서 그래도 게임을 뛰던 선수잖아. 네, 근데 그쵸. 얘는 이제 21세에서만 뛰던 애란 말이지. 아니 2부에서 뛰었다니까 2부에서. 어디? 2부 블랙본에서. 작년 시즌에? 예. 많이 뛰었어요? 7경기. 예, 똑같은 거예요. 7경기는 경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경기 아니야? 7경기. 아니, 경기 아니에요. 필립스 7경기 뛰었어요. 블랙본 7경기랑 이 토트넘 예. 한 경기랑은 차원이 달라요. 네, 지금 뭐 센터백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는 이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우도기가
그래도 아웃이 됐다가 걔는 한 경기만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스톤 빌라 경기 때는 우독이 논단 말이지. 그럼 나는 솔직히 포스테코글루의 최선의 선택은 판더벤 자리에 우독이 쓰는 거예요. 노! 왜냐면 우독이 다이어 에메르송 포로죠. 이미 첼시전에서 돌렸잖아요. 그걸로 나오겠죠. 울버햄튼전만 뛰는 거예요, 필리스가 나온다면.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우독이를 이 축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그 마지막 수비수 하나가 빠른 애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건 아는데. 근데 빠른 애가 없잖아. 아. 그러면은 안정성도 가져가면서 자기 축구를 해야지. 전 감독이라면 그렇게 생각해. 이게 노빠꾸 축구가 뭐 9명일 때 그럴 수 있다 쳐. 10명일 때 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이건 11대 11로 다시 하자고 하면은 가장 축구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3골 먹어도 되니까 4골로 차 축구. 그럼 왼쪽에 누가 나와요? 뭐 포로가 나와. 아니 에메르송? 에메르송이 거기 나오겠지. 에메르송 우독이 다이어 포로라고? 뭐 난 그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나는 그게 맞다 봐요. 저는 3골 먹히고 4골로 차 축구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먹고 이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2골을 넣고 1골 먹을 생각을 하고 축구를 해야지. 3골 먹어도 되니까 4골로 차 축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다이어랑 호이베르 넣거나 로얄루 이 축구하면.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가 감독이라면 우도기를 반더벤 자리에 놔야만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 빠른 애 놓던가. 진짜 빠른 애 그냥 수비를 못해도 반더벤 자리에 그냥 빠르면 되거든요 지금. 빠르면 되는 게 다는 아니야. 아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빨라야 돼. 근데 우도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센터백을 갑자기 나와? 나는 아니라고 현실성도 봐요. 있지 않을까? 더 우도기가 어쨌든 풀백을 떴고 수비수니까 황로에보다 뭐 포이베르보다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에메르송은 그러면은 수비수 아니지? 얘도 측면 걘 수비수 아니지. 아니 뭐가 달라? 로얄은 수비수 아니야. 프리스타일러지. 뭐가 달라? 아니 그래서 어떻게 로얄이 수비수야? 아니 그냥 지금 근데 뭐 이게 그냥 진짜 누가 나와도 답이 없어요. 우독이 빠지는 것도 근데 측면에서 우독이를 그렇게 잘하는데 우독이를 뛸 수 있는데 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그거 어떻게 봤어요? 퇴장 이슈도 많았잖아요. 로메로 퇴장이었다고 봐요? 100%. 100%? 네. 저는 다이렉트 나와서 좀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PK는 맞고 파울은 맞고 근데 레드까지 그러니까 이중 처벌이 쉽게 안 나오거든. 아니요 그 3중 처벌 뭐 그거는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그거는 뭐 그거는 그 제외하고 그거는 PK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우독이 태클도 한 번 있었죠. 난 그게 오히려 레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난 넘어간 게 레드가 안 나온 게 신기하고 그리고 리스 제임스 팔꿈치 그거는 저는 옐로? 네, 옐로우죠. 그것도 레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난 옐로가 적당했다고. 리스 제임스하고 같이 뛴 거라서 저는 그렇게 봤는데 우독이 태클이 와 깜짝 놀랐어요. 나 그거 보고 거기도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근데 그걸 VAR을 봤잖아요. 근데 그래서 안 그게 스털링이 도와줬죠. 발을 잘 뺐어요. 얘가 빨라가지고 그 발 만약에 박혀 있었으면 무조건 퇴장해 무조건. 근데 그게 안 박혀 있었다고 한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커리어 엔딩하는 태클이잖아요. 근데 우도기가 거기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 보고 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우도기 거는 그냥 안 닿았다 그러면은 축구장에서 주먹 휘둘러요. 주먹 안 맞았어요. 그러면 넘어갑니까? 메이웨더는 다 피하겠네 그럼. 행위로 카드를 주는 거지. 양발로 스터드 다 들려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그걸로도 이제 좀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뭐 경기적으로는 얘기할 게 많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렇게 됐다. 15분만큼은 봤을 땐 저는 진짜 최고였어요. 반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경기 딱 15분 보면서 또 손흥민의 골이 들어가고 VR까지 그 딱 나왔잖아요. 그때까지 보면서 미쳤죠. 저는 그냥 감탄만 하고 있었어요. 와 이거 그러니까 내가 딱 15분까지 정확히 어땠냐면 야 부상 없으면 우승이 가능한 시즌.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부상이 없으면 진짜 이거 잘했어요. 우승이 가능한 시즌이고 맨시티한테 더블만 해내면 이거는 우승할 수 있는 시즌이다. 부상만 없으면.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근데 그 메디슨이 사르한테 넣어준 패스가 미쳤죠. 말이 안 되죠. 그거하고 거기서 이제 사르도 욕심 안 내고 딱 클루셉한테 밀어준 다음에 클루셉 골 넣고 근데 클루셉은 골 넣은 날을 또 이렇게 억가당해요. 결국엔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넘어가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뛰고 있는데 난 제일 아쉬운 게 이게 존슨이 그 15분? 20분 동안 정말 잘했거든요. 잘했죠. 아니 진짜 정말 잘했어요. 저는 이제 존슨이 선발이 그러니까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경기를 보면서 네. 이제 존슨 선발로 그냥 무조건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했어요. 근데 존슨이 이게 축구 선수라는 게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존슨이 그렇게 잘 뛰다가 로메로 불상사가 일어나면서 나갔잖아. 그때 존슨 표정 보면 알겠지만 새빨개져가지고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약간 세상이 나를 억까네? 이런 표정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웃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막 짜증나 죽겠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짜증나냐면 선수들이 경기를 잘 뛰고 있잖아요. 그 잘 뛴 경기를 풀타임 소화를 한다던가 한 80분 정도를 그치. 그렇게 떠야 돼. 그쵸. 그렇게 떠야지만 이게 흐름이라는 게 생기고 이 경기장 들어갈 때마다 내가 오늘 잘 될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생기거든요. 근데 또 본인이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풀타임도 이렇게 뛸 수 있는 기회였고 심지어 경기가 잘 되고 있을 때 이런 억가를 거치아웃을 당하면 이 경기력이 다음 경기에 또 바로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진짜. 뭐 그쵸.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존슨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 얘가 너무 잘하는 거야. 존슨이 확실히 내주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빨리빨리 내주니까. 그리고 얘가 잘 돌고. 결정을 빨리빨리 하더라고. 그 선택이 빠르죠. 그냥 치달할 거면 치달한 다음에도 그냥 애매하게 안 하고 약간 페리시치의 그런 본능이 약간 얘한테 있는 것 같아. 페리시요? 그러니까 그 크로스 갑자기? 질 이런 거. 아. 그 손흥민한테 한번 넣어준 것도 그렇고. 크로스는 페리시가 그러니까 1등이지만 크로스는 페리시가 이거야 이거. 1등이지. 이거야. 1등이지만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지. 선택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셉셉이도 확실히 선택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그 슈팅 때린 것도 보면은 선택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하나 얻어 걸렸죠. 안 들어갔을 텐데 원래는. 원래 손흥민 보고도 넣어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서 야, 이 토트넘 스쿼드가 나는 토트넘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4위 못한다? 4위 못해요. 그럼 누가 간다? 아스톤 빌라? 아스톤 빌라는 못 가고. 그럼 누가 가? 뉴캐슬? 저는 그러니까 일단 토트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못 가면 가야 되는 팀이 있어야 되는 거 그거는 아니야?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내가 다 맡어? 그걸 맞추면 나는 아니. 영국 가가지고 136에서 일하고 있지. 그래도 올라올 팀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누구든가 그냥 있겠지. 토트넘은 4위는 무조건 못 할 거야. 근데 누가 올라와? 뭐, 몰라. 뭐 뉴캐슬이 몰라. 내 가능성이 높겠죠. 뉴캐슬이 높다? 뉴캐슬은 여기 박싱데이 오면은 허덕이다 쓰러질 겁니다. 근데 걔네는 돈이 있잖아. 근데 걔는 그래도 돈을 쓸 거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박싱데이 때가 지금 토트넘이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른 팀도 마찬가지죠. 이적 시장이 열릴 때까지 10경기가 남았어요. 지금 한 만큼 해야 돼요. 2달 안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빡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적 시장이 지금 근데 그러는 와중에 뉴캐슬 지금 보트만 다쳤지, 하비반스 다쳤지, 머피 다쳤지, 토날리 우선 나오시고 거기에다가 그 왼쪽에 맥더밋 다쳤지. 여기도 지금 진짜 말도 안 돼요. 뉴캐슬도. 근데 그 말도 안 돼도 여기, 베스트 11이 토트넘보다 세니까. 어... 전체적으로 봐서 일단 로메로 라셀레스나 다이어나 얘가 다를 게 없어요. 아이 그거는 무리지 라셀레스. 라셀레스랑 라셀레스한테 그건 무리한 거. 아니 다를 거 없어요. 내가 장담할게요. 아니 라셀레스가 다이어보다 잘했으면은 라셀레스가 국대를 갔었겠지. 그러니까 과거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다이어는 괜찮았죠. 근데 제가 이번 경기를 보면서 이번 경기에서 다이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반더벤이 사실상 햄스트링 나간 이유 중 하나도 다이어였거든요. 다이어가 안 와도 되는 곳까지 지가 잭슨 따라왔다가 반더벤이 그 잭슨 뛰는 거 보고 따라가다가 햄스트링 나간 거거든. 그게 원래 다이어가 나올 공간이 아니었어. 그냥 반더벤 쪽이니까 반더벤이 나오고 다이어가 자리 지켜줬으면 잭슨이 뛰는 거 보면 다 다이어 잘못인가? 그러니까 다이어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다이어가 들어봐 좀. 이렇게 뛰는 거를 다이어가 좀 커버해주면 반더벤이 그렇게까지 스프린트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 때도 보면 대부분의 수비수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공을 보고 이 뒤에 있는 선수랑 이걸 다 보면서 소통해야죠. 이렇게 보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드는데 다이어는 그냥 선수를 안 봐. 그 공이 저쪽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냥 공만 본다는 거야. 그쵸. 앞에 이게 시선이 하나에 다 보이잖아. 근데 뒤에서 이 선수가 이렇게 뛰면 얘 자리도 보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봐야 되잖아. 여기서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쿠쿠렐라가 이렇게 뛰어오고 있어. 저 여기서부터 언더래핑을 나오고 있어. 그럼 쿠쿠렐라 위치를 확인했을 때 이 패스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드는 게 미친놈인 거잖아요. 그치. 왜냐면 쿠쿠렐라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럴 때도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다이어가 못한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 경기들로 보시게 될 거다. 다이어가 변한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뭐 잘할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 경기는 못한 게 없어서. 그건 맞죠. 못한 거 없는 경기에서까지 굳이 막 다이어니까 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인 거지 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다이어. 뭐, 전 다이어를 좋아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다이어 때문이야. 전 다이어라는 선수를 좋아해요. 다이어가 펑크 났어요? 다이어 때문이야. 하여튼 그렇다. 아직 11라운드에요라고 하시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직 11라운드인데 반더벤이 나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 28라운드, 30라운드에 나가면 그래 씨발 어떻게든 뭐 호이베르 40분 뛰기고 로얄 40분 뛰기고 필립스 10분 뛰기면서 한 자리로 3명으로 메꿔보자 하면서 40분 동안 전력 질주를 나 그거 해봤는데. 그러니까 FM에서 아니 실축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체력이 쌩쌩하니까 그나마 따라갈 수도 있어. 그렇게 하나도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남은 시간에 얘가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돌아와서 또 퍼포먼스 올리는데도 시간 걸리고 실제로 경기 들어와서 자기가 스프린트를 하면서 햄스트링이 뭔가 느낌이 오나 안 오나 그 불안감도 견디는 시기가 필요하고 이런 걸 따지면 반더벤은 거의 이번 시즌 날렸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뭐 10경기 뭐 이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아니야
두 달. 나는- 2월이면 돌아오니까. 나는 2월이면 2, 3, 4월이면은 꽤 괜찮죠. 그래도 한 15경기에서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근데 이제 같은데. 베스트 퍼포먼스로 뛸 수 있는 경기가 그거는 모르겠죠. 10경기 내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아야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1라운드에 된 게 아쉬운 거는 이적 시장이 열릴 때까지만 버텨줘라였는데 그치. 이적 시장까지 지금 이제 10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터져버렸다는 게 참 아쉽죠. 근데 토트넘이 참 이번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든 센터백 라인을 좀 난 보강을 해야 이제 된다. 레비의 진모가 우리가 이제 얘기 항상 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레비가 진짜 이제 팬들에게 응원을 받는 짓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여전히 이 대머리 새끼 레비 개새끼다 이 말을 들을지가 난 근데 이번 이게 이적 시장에 결정될 것 같아. 이 센터백을 빼올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겨울 이적 시장에는 사실상. 왜? 왜 이러면 아니- 얘를 반대로 하면은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 산다는 거는. 산체스 팔았잖아. 그러니까 산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봐봐요. 갈라타사라이 정도의 클럽이 뭐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센터백을 보강을 하려면은 그 더 상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잉여 센터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토트넘 레벨에서 이 센터백이 마음에 들 정도의 퀄리티의 센터백을 데려오려고 한다면은 어느 일정 수준 높은 데에서 뛰고 있어야 되며 거기서 혹은 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하고 있는 센터백을 시즌 도중에 팔아주는 팀 바보가 세상에 어딨어.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카우팅 팀의 실력일 텐데 뭐, 뭐 그쵸. 벨기에 뭐 리그라든가 그건 벨기에 리그라든가 이런데 리그들은 시즌 중간에도 보내니까 큰 돈을 주면 그게 근데 토트넘한테는 절대 큰 돈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 뭐 돈으로 찍어 누르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뭔가 네. 그게 이제 스카우팅 팀의 힘이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제 또 얘기 나온 거 봤어요? 그 유벤투스의 디렉터 지온톨리 김민재를 영입했던 지온톨리가 이제 유벤투스로 갔어요. 나폴리에서? 디렉터로. 네, 나폴리를 이번에 갔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토트넘하고 첼시 경기를 보러 왔대요. 근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유벤투스가 미드필더를 찾고 있고 칼빈 필립스는 아니래. 네. 칼빈 필립스보다는 더 공격적인 미드필더를 원한다. 그래서 호이비에르를 보러 왔다라는 카더라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기를 본 거를 포착이 됐고 뭐 이제 들리는 루머에는 3천만 유로 토트넘이 고수하고 있다. 유벤투스는 그 돈을 낼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호이비에르 이적설이 좀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나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매우 근데 높아 이 보인다. 시점에서 어떻게 내보냅니까? 랩이랑 포스텍이 홀비에를 바지끄댕이 잡고 네. 홀비에야 제발 가져와. 이 시즌 마지막까지만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그럼 감독이죠. 선발인가요? 오 센터백! 비수마가 먼저 나갈 거긴 한데 비수마 다음은 난 너야. 아니 너가 너 점심 줄 쓸 때도 그냥 제일 먼저 앞에서. 센터백 했어. 어. 근데 로메로 돌아오면 어차피 안 찍힐 거 아닙니까? 친구야, 너 내가 다이어를 찍힐 거라고 생각하지 마. 어떡해. 너가 다이어보다 앞이야. 이러면서 호이비를 센터백으로 뛰기지 않을까. 근데 호이비를 어떻게 보내? 그럼 그만큼의 선수를 데려와야 되잖아. 데려오겠죠 그러고. 안 데려와. 레비는 내가 봤을 때 아니야. 흔히 말하는 네. 방금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이 정도 급의 선수들을 겨울에 어떻게 데려오냐며. 그쵸. 그러니까 못 데려오니까. 백업 미드필더는 데려올 수 있죠. 충분히 데려올 수 있죠. 지금 원하는 거는. 근데 그 백업 미드필더가 호이베르급이 되는 애만한 애를 데려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있어요. 그냥 이적 시장에 보통 보면은 스트라이커랑 수비수가 정말 귀한 매물이고 그쵸. 미드필더는 좀 많아요. 미드필더는 보통 팀들이 많이 데리고 있고 그리고 벤치에서 밀려난 선수들이 많은 포지션이 보통은 미드필더예요. 토트넘만 봐도 뭐 로세소나 스킵이나 뭐 호이비에르나 이런 친구들이 다 밀려난 친구들인데 그래서 미드필더는 좀 영입하기가 그나마 좀 쉽습니다. 윙어도 괜찮은 편이고 근데 센터백이랑 스트라이커는 너무 귀해요. 그냥 그래서 가치도 막 뻥튀기 되고 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포스텍 감독이 이적 시장에서도 뭔가 일찍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거 얘기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서요. 그 포스테코글루가 이적 시장에서 빨리 움직이는 걸 선호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뭐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적 시장에서 빨리 움직여야 다른 라이벌 팀한테 안 뺏기고 그 다음에 뭐 빨리 데려와야지 빨리 적응시키고 빨리 뛰게 수 있고 똑같은 돈 내면 이왕이면 빨리 쓰는 게 낫잖아요. 1월에 또 경기가 있으니까 여름이랑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레비는 여태까지 이적 시장을 보면은 빨리 움직인 적이 없어. 지난 겨울이나 지지난 겨울 다 1월 뭐 28일, 29일 그러니까 마지막 완전 막바지에 영입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맞을지는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의 디렉터진 그러니까 스카우팅진이 완전히 새로 개편됐어요. 토트넘이 이번에 새로운 수석 스카우터도 데려왔습니다. 랑게가 하면서 이제 그 아스톤 빌라에서 같이 일하던 그냥 수석 스카우터를 빼왔어요. 예, 그래서 그 인물이 몰리 와킨스나 에밀신을 이제 아스톤 빌라를 데려왔던 거고 이 인물이 원래 토트넘에서도 1년 일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소코 그리고 그 완야마 좋은 애들 많이 데리고 왔네. 그런 것
것들도 좀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인물하고 이제 랑게하고 파라티치하고 요 세 명이서 이제 움직일 거다. 그럼 토트넘이 이제 영입을 누가 하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우루과이 대표팀 수비수 카세레스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수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공격수는 히메네즈라고 라울? 저기 페예노르트 그 페이노트에서 지금 골 많이 넣고 지금 있다는. 멕시코의 유망주 그 친구를 데려올 거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근데 이게 수비수는 진짜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뭐 데려올 애가 없어요. 데려오려면은 진짜 막 브라질 리그나 이런 데서 찾아야 돼. 안드레도 얘기 나온다. 맞아. 안드레 6번, 8번 약간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제 1월 이적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1월에 매물로 나오는데 들리는 카드로에는 플럼을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팔리나를 팔면은 그 친구를 대체하겠다 이거죠. 첼시, 아스날하고 리버풀이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치 8번은. 안드레라는 친구를. 근데 이게 진짜 레비가 안 움직여주면은 이게 난 큰일인 것 같아. 이게 이적 시장 때 레비 그러는데 레비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는 레비는 물론 결정을 내리는 인물 중 한 명이고 당연히 뭐 대표인데 대가리인데 무조건 뭐 크게 하지만 영입 시장에서는 이제는 좀 레비가 손을 많이 뗐어요. 확실히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토트넘이 이적 시장을 그렇게 잘 안 보내는 게 아닌데 약간 이미지처럼 좀 그렇게 남아있어서 좀 약간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뭐 잘 움직이는 편이죠. 겨울에서도 항상 영입했고 지지난 겨울에서는 클루세스키하고 벤탄쿠르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포로 결국엔 사실상 지금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 지금 2명이나 지금 데려왔었던 거니까 이번 겨울에는 토트넘이 과연 이적 시장에 들어갔을 때 성적을 얼마나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얼마나 영입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